네, 안녕하세요. 원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사진이랑 좀 제가 뒤에 앉아있는데 많이들 못 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좀 다르긴 한데요. 머리 스타일뿐만 아니라 좀 체형이 많이 바뀌긴 했는데 저는 성남광주 이천지사에 2개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김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들 다 미모가 뛰어나신데요. 앞에서 보니까 미모가 다들 뛰어나신데요. 예, 제가 오랜만에 또 저도 사례 발표를 하러 와서 2020년 정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래도 조금 꽤 오래 매년마다 이제 했었던 것 같은데, 매년 할 때마다 떨리니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어쨌든 사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학원 운영을 한 지 한 11년 차 정도 됐고요. 처음에 20대 때 이제 각종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직업으로 삼은 거는 이제 학원의 영어 선생님으로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 정도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서는 좀 일찍 끝나서 집에 가고 싶어서, 저녁에 아이랑 좀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프랜차이즈 학원을 하고 아무리 중학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늦게 끝나지는 않겠다, 밤 10시에 끝나지는 않겠다 해서 2015년도에 제가 직접 가맹을 해서 그냥 교실 하나에서만 운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처음에 운영을 했었고요. 근데 한 2년 반 정도, 3년 차 정도 운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쭉 늘었어요. 그때도 좀 감사하게도 한 2년 반 정도 됐었을 때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까지 늘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부딪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교재에 대한 것들. 제가 타 브랜드로 삼성영어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중학교 그런 교재 라인이 저한테 조금 답답함을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미래영어의 수혜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정말 화성같이 빛나는 저한테는 미래영어 교재를 만나서 2018년도에 제가 이제 가맹 전환을 한 거죠. 브랜드 가맹 전환을 했고, 2021년도에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 이천이라 그쪽에 이제 또 우연치 않게 저한테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미 운영되고 있었던 학원을 인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2호점을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2호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주 5학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가맹했을 때가 회원이 한 50명 정도 있었던 건데, 그거는 제가 50명 정도 있었을 때 더 늘 수 있었던 거를 가맹을 했던 게 아니라, 저는 50명으로 제한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대기자를 두거나 제가 이제 제 스스로 50명 이상 받기가 좀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런데 숫자가 70명 정도 선에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저 교실 하나에서 계속 운영이 되는 거라 제가 그런 대기자를 받아서 50명이라는 제한을 뒀던 건데, 그냥 브랜드 전환을 하고 가맹 전환을 하고 교재를 바꿨을 뿐인데도 아이들을 이제 70명으로 같은 상황, 같은 환경에서 더 많이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천 증포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15명인 회원을 가지고 인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점 그래도 모습을 보여드리면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영수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 학교에서 바로 앞에 있는 건물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차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이제 50명의 제한을 두고 해서 말씀드렸던 게, 저 혼자 운영을 한 건 아니, 저 혼자 수업을 한 건 아니고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했지만, 그래도 이 바로 학교 앞에 있고 거주지는 지금 없잖아요. 보이시는 거와 같이. 그래서 거주지가 바로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실을 통으로 사용을 했고, 그 교실 통 안에서 아이들이 좀 다수를 받아서 동시간대에 많은 아이들을 수업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최근의 모습을 좀, 사진이 약간 정돈되진 않았지만 최근의 모습을 좀 넣어봤는데, 지금 이렇게 똑같이 교실 하나에서 운영이 되는데 선생님 이쪽에 한 분 계시고 이쪽에 이제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중간에 벽이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개의 교실로 사용을 하면 한 10개 정도의 책상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통으로 뚫다 보니까 최대 지금 한 26개의 책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26개의 책상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동시간대에 저희가 진짜 2명, 4명, 6명이라도 조금 더 받는 게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또 그 시간에 이제 꼭 제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시간당 많이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께서도 꼭 보내시고 싶은데 학교 앞에라는 그런 점 때문에 집에 갔다가 아이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어떤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했을 때 중간에 이제 벽을 허물고 통으로 하나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학원은 한 40평대기는 한데 영어 교실은 이 교실 하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수학 교실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11년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어떻게 홍보를 했고 어떤 마음으로 했고 정말 다 그때는 기억은 나지만 이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2호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2호점으로 준비를 했고요. 처음에 이제 15명 인수를 해서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30클럽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그 후에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50클럽이 됐었고, 그리고 한 1년 10개월 정도, 1년 좀 넘었을 때 70클럽, 그리고 한 2년 정도 됐을 때가 이제 100클럽을 달성을 했고, 현재 지금 이렇게 계속 12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가맹점에 회원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은 같은 공간, 같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쭉 늘어난 게 아니라요. 계속 조금씩 변화를 줬던 것 같아요. 환경의 변화도 주고 제 사고의 변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즘에 다 네이버 플레이스들 하시니까 저희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인데 제가 좀 사실은 후발주자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막 네이버 마케팅, 홍보 이런 거에 주력을 했다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후발주자를 시작을 해서 리뷰가 많이는 없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성을 알아서. 그리고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은 처음에 한 900명이 좀 넘었었거든요. 근데 2021년도 제가 가맹을 했을 때, 인수를 했을 때, 근데 점점 줄어서 600명이 됐는데, 이 방금 전에 그래프에서 저희의 학원생 수는 어떻게 돼가고 있죠? 늘고 있죠. 그래서 꼭 학원생 그 학교의 아이들의 수와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수가 꼭 같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줄어들고 있지만 저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건너편에 있어요. 저희 학원은 육교만 건너면 이 상가 건물 2층에 있고요. 아까 지금 방금 제가 이렇게 상가 건물 보여드렸지만 같은 한 상가에 영어 수학 학원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층마다 그래도 뭐 영어 학원이 있거나 수학 학원이 있거나 이렇게 구성된 곳이고, 거주지는 아이들이 다 이 건물 뒤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아까 1호점이랑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1호점은 저희가 무조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바로 와야 되기 때문에 좀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동선 같은 거 생각하셨을 때 저희 학원을 그 1호점 학원을 선택하신다는 거는 그래도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시간, 그 하교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공부하길 바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나는 1시간당 7, 8명 또는 아니면은 나중에 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런 특성도 꼭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충분히 다른 학원에 갔다가 올 수 있고 집에 들렸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원은 안에가 교실이 이제 여러 개씩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인수받았던 곳은 지금은 이제 제가 초등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인수받았던 곳은 이렇게 교실이 클래스에 한 아이들이 한 10명, 11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책상에 놓여져 있고, 제가 전용적으로는 아까 클래스 1, 클래스 2를 사용하고 있고요. 세 번째 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특별 활동이 있을 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매년 똑같은 건 아니고, 뭐 원장님들도 운영을 하시다 보면 아이들이 늘거나 아니면 연수가 바뀔수록 조금씩 그 해마다 살짝씩 다르게 운영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떨 때는 화상영어 교실로 사용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이렇게 좀 특별 활동을 하는 곳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다가 중둔간을 확장하게 되었어요. 저한테 정말 약간 꿈 같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 중둔간을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처음에 이제 그 초등관, 제가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이곳이 30평이에요. 근데 30평에서 교실 3개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한 70명까지 느니까 물론 하면 할 수 있었지만 아이들한테 뭔가 되게 쾌적하게 또는 원활하게 수업이 굴러갈 수 있게 또는 아이들의 뭐 니즈에 맞게끔 그런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원활하게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여기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사실 한편으로는 뭐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자녀를 둔 엄마이기 때문에 뭔가 일을 키운다, 사업을 확장한다. 그러면 사실은 약간 겁이 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미래인형으로 학습한 친구들이 사실은 해가 갈수록, 그리고 오래 다니면 오래 갈수록 아이들의 실력이 훨씬 더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뒷부분으로 후반부에 갈수록 그 커리큘럼에 대한 뭔가 결실을 아이들이 막 맺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포기하기에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키워왔던 거,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게 다른 학원에 내가 뭔가 이 아이들을 건네준다는 게 욕심이 나거나 그게 아쉬운 게 아니라요. 얘네가 다른 학원에 가서 이렇게 커왔던 걸 유지할 수 있을까? 혹시 망치면 어떡하지? 지금 얘네가 이렇게 학습했던 게 굉장히 좋았던 건데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으로 다른 학원에 가서 망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좀 데려가고 싶은 마음에 중학교 친구들도 더 잘 다니라는 마음으로 확장을 했고요. 그렇게 꾸준히 쭉 미래인영어로 아이들을 이렇게 성장시킨 결과 제가 매년 이렇게 뭔가 우수학원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작년 됐죠? 본사에서 갔던 게 해외 연수도 이제 본사에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매년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해외여행 가는 게 목표로 생길 정도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커왔던 과정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 사진까지 넣게 됐는데, 네, 이런 뭔가 영광스러운 자리도 계속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원장님들이 제가 해외여행 갔다 온 것보다도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러면 올라올 수 있었을까, 조금 그 경험담을 좀 들으시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제가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우선은 원장님들이 무기시잖아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내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내가 아이들을 잘 이끌어 나갈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1호점에서 나올 때 굉장히 그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마치 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미 1호점에서 빠질 때 뭐 완전히 제가 수업을 하다가 그냥 확 빠진 건 아니었고요. 제가 그 1호점 운영을 하면서 둘째, 셋째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 상황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수업에서 잠깐씩 빠지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약간은 뭔가 내가 내 아이들을 다른 선생님한테 준 것 같은, 다른 선생님한테 맡긴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다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깨달았던 게, 수업에서 밖에서 나와서 보니까 제가 결국 보이지 않았던 거, 더 중요하게 여겼어야 됐던 거, 아니면 가르치는 선생님 마음과 아이들의 마음, 배우는 아이들의 마음, 그리고 부모님들의 마음이 더 잘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더 많이 챙기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임신으로 인해서 수업에서 나와서 더 객관적인 눈으로 수업 돌아가는 거, 또 운영되는 거, 또는 이제 정말 아이들의 마음이라든가 선생님들의 마음을 더 잘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2호점으로 갈 때는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수업에 있고 제가 항상 학원에 있으니까 굳이 피드백이라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그냥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으면 괜찮은 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2호점으로 가면서는 제가 매번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실 피드백의 중요성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뭐 아주 작은 계기들이 있었어요. 뭐 한두 명의 학생들이 옆 학원으로 갔는데 제가 그 옆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서 그 아이의 피드백을 봤는데, 사실 그 친구가 그렇게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학원에 올라온 그 아이가 스피치하는 블로그를 봤는데 되게 잘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제가 아이가 어떻게 학습하는지도 모르는데 관리가 잘 되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그 하나의 영상만으로 그냥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이런 부분이구나 하면서, 저는 2호점을 하면서 제가 1호점에서 못했던 그 피드백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감을 얻었었어요. 더 잘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2호점으로 왔을 때는 무조건 나는 2호점을 열었으니까 학생 모집을 한 번에 다 해야 돼, 여기에 주력을 했던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동안 제가 경험을 쌓아왔던 게 있으니까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내가 먼저 갖춰줘야 되는 게 뭔지 머릿속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저한테 인수를, 그러니까 넘겨주신 원장님도 굉장히 실력자이신 분이었고 잘하고 계셨어요. 근데 코로나라는 뭔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학원을 오픈하셨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제 눈에 처음에 보였던 거는
환경적인 부분이 처음에 보였었어요. 근데 이 환경이라는 게 꼭 정말 그냥 뭐 깨끗함 아니면 인테리어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이라는 건 아이들이 이동하는 동선이라든가 아니면 검사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리고 교실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말 작은 걸 예를 든다면 당연히 아이들이 들어오는 그 교실의 문이 선생님이 보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옆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드나드는지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느껴지기라도 해야 되는 건데 뭐 문을 등지고 있는다거나 예를 들면 아니면 문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는다거나 문이 막혀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환경에 속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눈에 보였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아이들이 앉았을 때 이 정말 이 책상의 위치, 헤드셋 거리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다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저는 좀 보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교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래의 영어 교재라는 커리큘럼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내가 원래 기존에 가르쳤던 방식대로 그 방식을 이 교재에 녹이는 거랑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항상 강의식 수업을 했던 사람은 강의식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알고 있는데 저희 미래의 영어 교재는 1대1로 티칭을 하고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강의식 했던 식으로 수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들을 빼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세세하고 꼼꼼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정말 이건 괜찮아. 그냥 넘어가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드릴을 안 시킨다거나 반복을 안 시킨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눈에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잡았냐면 환경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 기존에 이제 계셨던 선생님한테 뭐 교실은 책상은 이렇게 위치해 두고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검사를 받는 걸로 할게요 선생님 얘기 드리고 교재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본사에서 진도표를 다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룰대로 하다 보면 내가 좀 꼼꼼하지 않더라도 꼼꼼하게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교재에 그런 진도표를 사용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진도표는 모든 교재에 붙여서 사용하도록 하자 뭐 이런 것도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계셨던 선생님이 파트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저도 이제 감사하게도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만나서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했는데 저는 선생님들을 만날 때도 그냥 이력서를 보고서는 이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력서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통화를 하고 통화를 해봤을 때 제가 느낌이 괜찮으면 만나지 바로 만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만났을 때도 1시간 정도는 대화를 해요. 근데 1시간 정도는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선생님이 얼마나 수용적인 사람인지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냐면 어쨌든 여기는 제가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곳이고, 제 교육관이 굉장히 묻어있는 곳이니까, 제가 안 좋은 교육을 하자는 게 아니니까 다를 수는 있어도 서로 교육관이 그럼 이제 저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저는 어떤 걸 중점으로 여기고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그거를 수용해서 난 그렇게 안 했지만 이게 좀 맞는 것 같아 그럼 저도 그렇게 해볼게요 라는 선생님이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또는 나는 원래 그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그 부분 선생님의 실력보다도 저랑 비슷한 교육관을 갖고 계시는지 또는 그런 교육관이 없으셨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옳다고 나도 생각을 하니 그렇게 배워나가 보겠다라는 자세를 갖고 계신 선생님하고 만나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때 2호점을 인수할 때 그 선생님은 경험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근데 6개월 뒤에 결혼을 하는데 6개월 동안만이라도 원장님이랑 일해보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같이 그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졌을 때 저는 상담에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이 올 때 저는 밖에 나가서 홍보하는 거에 꼭 신경을 썼다기보다는 우선은 내부적으로 잘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것에 신경을 썼으니까 상담에 오셨을 때 더 당당하게 상담을 할 수가 있었고 제가 굳이 그거를 다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을 때 조금 더 부모님한테 진솔하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당연히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고 또 학원을 인수하거나 학원을 오픈하셨을 때는 학부모 상담회라든가 아니면 당연히 학교 앞에서 그런 판촉물을 나눠준다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건 이제 저도 기본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런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정말 중요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내가 잘 갖춰져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이제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제가 잘 찾아 나가다 보니까
그냥 뭔가를 되게 더 색다르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잘 갖춰져 나가면서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마다 좀 안정적으로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마케팅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장 제가 기본적으로 잘했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때 처음에 아이들이 시간이 어떨 때는 3시, 어떨 때는 4시. 근데 너 왜 지금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저 수학 학원을 3시에 가야 돼서요. 저 어디를 피아노 학원을 3시에 가야 돼서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요. 거긴 중요하게 여기고 마치 여기는 제가 뒷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약간 자존심 상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시간표를 지금도 부모님들한테 가능한 시간 변경이 있으시면 부모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꼭 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도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아이가 끝나면 그 다음에 교재가 끝났을 때 그 다음에 뭐 하지? 그리고 책장에서 이거 하면 되겠다. 이건 정말 준비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도표라는 건 아이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공부할지 미리 계획해 놓는 게 진도표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재가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났는지 그리고 이름표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1대1로 다 확인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순차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줄 서서 기다리면 굉장히 어수선하겠죠. 그래서 이론표라는 것도 이제 준비를 했었고 이 모든 것들이 시간표, 진도표, 이름표 이런 것들이 잘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교실 안에서 운영이 원활하겠죠. 선생님 준비도 원활하고 그럼 그 교실 안에서 원활한 시스템이 학원 전체의 시스템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잘 이루어졌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세세하게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이렇게 월화수목금 시간 해서 선생님별로 아이들이 누가 들어가는지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는 이 표만 보고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전화 주셔서 선생님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시면 이제 그제서 표를 보고 이제 변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안내를 드릴 때 1년에 4번 저희는 시간표를 바꾼다고 말씀드려요.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뭐 방과후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스케줄이 달라지니까 그럼 부모님들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지금 6월 정도 때는 연락하셔서 꼭 원장님 저희가 4시 수업인데 혹시 다음 주부터는 3시 수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가능하지만 교실이 바뀔 수 있다. 네, 교실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뀔 수 있다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건 이제 지금 제가 이따가 까먹을까봐 지금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또 선생님들한테도 뭔가 저희가 동일하게,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계기가 되는 게 저희는 어쨌든 교육하는 사람이지만 학원이라는 건 이제 부모님들 이런 고객들한테 어떤 니즈를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들도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 학원은 그만두고 싶지 않고 시간은 변경해야 되고 그럼 저는 당연히 그걸 맞춰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 선생님들은 평소에 너무 각자 다 본인의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학원에 맞게끔 수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도 일하시다가 나는 좀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서로 각자 그럼 다른 길로 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서로 하나처럼 합쳐져야 된다. 그래서 수업을 오래 일하시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래도 저는 한 중간에 가끔 가다가 요즘 어떻게 수업하세요? 좀 변경된 게 있으세요? 아니면 좋은 거 발견하셨어요? 그럼 같이 나누자고 해요. 그럼 같이 나눠서 그게 좋다고 생각이 들면 그럼 우리 이 부분은 또 같이 한번 이제 적용을 해봐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비슷해야 된다. 왜냐면 아이들 입장에서 여기서 난 이렇게 배웠는데 저 반으로 갔더니 달라졌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말이 나오거나 아이들도 적응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학습하는 방식 아니면 아이들한테 티칭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통일되게끔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생님들이 이제 매주 화요일, 뭐 월요일 이런 식으로 카톡방에다가 올려주세요. 단톡방에다 올려주시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학년 이름, 단어, 병행하는 교재 그리고 현재 교재가 시작된 날짜, 그리고 다음 교재 정해져 있는 거. 그럼 저는 이걸 보고 비어있는 지금 부분들이 다음 교재가 주문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이걸 보고 저는 다음 교재를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1호점, 2호점 합쳐서 아이들이 한 200명 가까이 되더라도 저는 그 다음에 아이가 무엇을 공부할지는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당연히 오래 일하신 선생님들께 이 아이가 이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교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색깔을 바꿔서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교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 교재를 시키고 좀 선생님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거나 제가 생각하는 거랑 살짝 다르면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다른 교재로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교재가 한 달에 한 권씩 안 끝나는 아이들이 눈에 보이게 돼요. 그러면 왜 그 아이들을 위주로 조금 더 선생님이랑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꼭 선생님이 안 계시더라도 원장님들도 하다 보시면 분명히 놓치시는 게 있잖아요. 저도 혼자 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가 언제 시작했고 다음에 무슨 교재를 들어갔고 계속 내가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왜 이 아이는 늦어질까? 그럼 그 아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이런 어떤 저희가 좀 더 고민해보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시각적으로 저희한테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진도표라는 건.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도표도 저희가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름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부분이에요. 이거 쿠팡에서 명암꽂이라고 치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명암꽂이에요. 근데 요즘은 예전에는 제가 종이를 하나하나 다 잘라가지고 만들었는데 요즘은 명암 카드라고 하면 두꺼운 종이를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그냥 코팅해서 이름표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 옆에다가 순서대로 이름을 꽂아놓고 들어가면 자기 원래 진도표가 있으니까 근데 수시로 이거는 아이들한테 뭐 2년 다닌 친구든 4년 다닌 친구든 수시로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는 얘기가 이름표 꽂고 들어가면 선생님한테 가지고 나올 거에 대한 연습. 그게 내가 연습이 잘 됐다? 그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다음 거. 근데 사실 저희는 점검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밥 먹듯이 하는 말은 아이들한테 가만히 있을 시간이 없어 얘들아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는 게 없어. 왜냐면 가끔 애들이 뭐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뭐해? 기다리는데요. 우린 기다리는 시간이 없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없다는 걸 꼭 강조를 해요. 왜냐면 이거는 너가 카드를 꽂아 놓는다는 거는 내가 방금 한 거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을 건데 선생님한테 잘 받기 위해서는 연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연습이 다 했어. 그럼 선생님 이름이 부르기 전까지는 다음 걸 나가면 되지. 그게 이제 우리의 룰이야를 이거는 한 번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수시로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선생님들이랑 회의를 해도 제가 이제 가끔 교실들을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 다른 짓을 하는 아이들이 있죠. 이렇게 집중 잘 못하고. 근데 당연히 저학년이면은 잠깐 이제 아이들이 집중이 잘 안 되니까 5분 집중했다가 잠깐 조금 흐트러졌다가 또 잠깐 집중했다가 이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이상이다 할 경우에는 이제 담당 선생님이랑 왜 그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지, 선생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선생님이 통솔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조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꽂고 들어가고 원래 이게 소리가 이름을 부르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왜 원장님들도 이렇게 진도표 보시면 이거는 정말 아이가 정말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또 특별히 잠깐 옆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만 이제 옆으로 나와서 잠깐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들어가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학부모 상담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그 학부모 상담이라는 게 평소에 아이들이 수업하다가 하는 그냥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상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 상담인 거죠. 방문하셨을 때, 어머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상담을 하는 건데 제가 처음에 그 삼성영어라는 걸로 가맹을 했을 때는 저도 이제 중고등부 입시 선생님이었으니까 너무 교재도 귀엽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면 애들이 그놈의 단수, 복수, S, ES 붙이는 거 그것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도 애들 막 실갱이를 하는데 이걸로 아이들이 하고 오면 괜찮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상담을 하면 정말 그냥 그 교재에 대해서만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하나, 둘, 셋 낳고 제가 이제 학부모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교재가 그렇게 부모님들한테 눈에 확 들어온다거나 교재에 대한 어떤 중요성, 물론 당연히 커리큘럼에 대한 중요성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랑 부모님들이 이제 생각하는 시각이랑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부모님들이 오시면 가장 먼저 어떻게 여기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슨 마음으로 오셨는지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우선 아이가 당연히 학년이 저학년이면 저학년에 가진 부모님의 마음이 다르고 고학년이면 고학년을 다루는 부모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또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어머니 얘가 몇 학년이에요? 학년이 몇 학년이에 따라서 이제 좀 제가 상담 드리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원장님들은 뭐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학년이 몇 학년이에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보는 부분. 이력 물어보시죠. 학습 이력.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학습 이력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가. 아무것도 지금 만약에 1, 2, 3학년인데 아무것도 학습 이력이 없어요. 그럼 알파벳 파닉스부터 하는 거면 부모님들 마음은 어떠실까요? 지금 재밌게 안정적으로 아이가 잘 다닐 수 있는 학원이길 바라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에 항상 따라붙는 거는 선생님이 무섭냐 안 무섭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냥 여기서 잘 적응해서 다닐 수 있냐 뭐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그런 부모님한테 여기가 뭐 문해력이 어떻고 예, 뭐 중학교 수업이 어떻고 교재가 어디까지 나와 있고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는 없겠죠. 그러면 저는 이건 정말 제 진심을 말씀드려서 파닉스를 물론 원마다 다르다. 원마다 다른데 파닉스를 아이가 연달아서 배우는 게 조금 아이 입장에서는 배우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계속 단어나 규칙을 외우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띠밍글리시가 있잖아요. 그게 애들한테 굉장히 재미있는 교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다 큰 애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띠밍글리시를 봤을 때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애들이 나왔으면 또 똑같은 단어 말해줘야 되고 또 똑같은 걸 해줘야 돼요. 사실 가르칠 게 없죠, 띠밍글리시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띠밍글리시를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근데 지금은 정말 초등부 학습에 있어서 저학년 아이들 학습에 있어서 띠밍글리시가 없으면 안 되겠다 할 정도로 최근 사례인데 어떤 아이가 6개월을 다녔대요. 2학년 한 6, 7월 달부터 한 1월 달 정도까지 쭉 다녔대요. 그래서 왔는데 어머니 왜 옮기시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가기 싫어한대요, 아이가. 왜요? 계속 단어 읽어야 되고 못하면 또 읽어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그럼 어디까지 배웠는데요? 계속 파닉스 폰 단모음 단자음을 배우고 있대요. 계속 연습을 시키고 있대요. 근데 아이한테도 물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또 아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계속 하지? 근데 좀 그 학원은 그게 좀 체계였나 봐요. 무조건 읽어야 넘어가는. 아니 못 읽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그 아이가 저희 학원으로 옮겼어요. 옮긴 지 2달, 뭐 한 달 됐을 때부터도 이미 너무 좋아했고요. 2달, 3달, 4달 계속 띠밍글리시를 배우면서 저희는 그 띠밍글리시 다 배우고 나면 영상을 찍어서 올리거든요. 밴드에다가. 어머니가 항상 댓글을 다세요. 아이가 너무 재밌어한다, 너무 좋아한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후기가 사실 저한테는 너무 많아요. 띠밍글리시를 배워서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영어가 좋아졌고 영어를 즐거워한다는 얘기를 저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띠밍글리시가 굉장히 중요한 교재가 되었고요. 그러면 그 초등 아이가 저학년이 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부모님들한테 저는 제 후기니까 제 경험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4, 5, 6학년을 저희가 고학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학습 이력이 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사실 조금 복잡해져요. 왜냐면 우리 교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약간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저도 이제 하다가 제가 어떤 기준을 세웠냐면 이 아이들이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계속 늦게 갈 수는 없잖아요. 얘가 5학년 때 알파벳부터 시작했으니 너는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냥 중학교 올라가서도 계속 늦어야 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6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 스토리 3단계 아니면 리딩 70까지는 끝내고 올려주자. 그게 기본이다. 그 이상 가면 너무 좋고 그 이상을 못 가게 된다. 그 이상을 못 가게 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같이 가자. 근데 또 그 교재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늦게 들어온 아이들은. 그럼 저는 그때부터 선택을 하겠죠.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이건 스킵하고 그런 교재의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함이 미래인 영어에는 정말 있어요. 그 교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얘는 라이팅 교재는 얘는 안 하고 얘는 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자리에서 설계해 드려요. 그 자리에서 뭐 완벽한 설계는 아니지만 뭉뚱그려서라도 어머니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런 좋은 교재들이 있지만 이런 교재들은 잠깐 스킵을 하고 이 아이한테 중요한 이 교재를 하면서 저는 아이가 만약에 영어를 많이 말했던 경험이 없는 거라면 우선은 그래도 문장 구조 이런 스토리 학습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영어를 굉장히 잘 읽어요. 영어를 잘 읽고 영어 읽는 거에는 문제가 없는데 전혀 그런 영어에 대한 어떤 구조가 없어요. 뭐 문법도 모르고. 그러면 리딩이랑 문법 갈 수 있겠죠. 아이가 잘 읽는 편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는 아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아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는 설계를 해드려요. 그럼 부모님들께서도 저도 진심이니까 그게 부모님들한테도 진심으로 느껴질 테고 그럼 부모님들도 그때 이제 조금 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제가 어떻게 상담을 해야겠다라고 정해놓기보다는 그 부모님의 니즈나 관심사를 파악해서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눠서 그때부터 이제 상담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니즈와 관심사가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가는 경우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 계속 재밌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이가 계속 재밌게 영어를 재밌게. 근데 저희 미래인 영어 교재로 계속 재밌게 아이들이 배울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첫 번째에다가 아카데믹한 중등 전문 학원 이렇게 정해놓은 게 저는 이제 요즘에는 미래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이제 풀어서 말씀을 잘 드리는 게 미래인이라는 회사는 어머니 교과서를 만드는 출간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미래인 영어 교재는 정말 우리나라의 공교육, 영어 공교육에 맞게끔 그 흐름이 잘 전개되어 있다. 근데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로 저희가 내신을 완벽하게 고등부, 고등 그런 모의고사를 준비하다거나 그게 어려우니 그럼 저희 미래인 영어 교재에는 뭐가 있겠냐. 그렇게 공교육에서 아이들이 학습하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부분들이 개별적인 어떤 뭐 독해 부분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자기의 실력에 맞는 단계로 독해를 학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채워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이렇게 재미를 추구하고 회화를 추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학교 공교육에 잘 맞는 그런 흐름으로 설계가 짜여져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그러면은 뭐 2, 3, 4학년 친구들이 그런 공교육에 맞게끔 아카데믹하게 엄청 공부를 하느냐? 그건 또 아닌 거죠. 근데 그거는 그때는 저희만의 또 그런 정독 학습으로 아이들이 좀 즐겁게 학습을 할 수가 있고 그 뒤로 갈수록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부모님들이 얘가 와서 정말 즐겁게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희 학원이 정말 어떻게 아이들이 와서 수업을 하고 교재를 펼쳐보면서 진도표를 보면서 아이가 이렇게 학습을 하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확인을 받고 이렇게 결과를 내고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게 거의 7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부모님들도 그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깊게 조금 더 생각을 안 하시는 부모님들한테는 어머니 제가 이렇게 쭉 상황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어머님 자녀랑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상담하셔서 정말 한 열에 한 분 정도는 예를 들어 내 아이가 여기 와서 학습하기에는 여기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 아이가 힘들겠구나, 내 아이가 못 따라갈 수 있겠구나 하시는 분들이 열에 한 분도 아니죠. 정말 지금까지 한 2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아이들이 들어와서 부모님도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잘 모르시고 이 학원을 잘 모르시고 그냥 제가 하는 말 보내세요 제가 잘 해드릴게요 하고서는 보내셨다가 내 아이도 만족스럽지 않고 애도 혼나고 선생님한테 그 결에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또 선생님들도 그 아이 한두 명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교실 상황이 그럼 다른 아이들도 조금 더 뭐 피해를 볼 수 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완전하게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죠. 교실 상황이 이러하니 아이가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게 있어야 되고 원래 공부는 힘들고 원래 공부는 항상 매일 똑같은 걸 하기 때문에 아이가 하루 이틀은 재밌다고 하다가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되면은 당연히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은 어머니가 잘 지켜서 끌고 나가주시는 거라 제가 지금 여기서 무조건 저희가 재밌게 잘 끌고 갈게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아이 때문에 뭔가 힘들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부모님들한테 그런 입회 후에 말이 달라졌다는 컴플레인을 받는다거나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상담은 바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마인드로 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머니랑 정말 진솔하게 말씀을 나누는 거, 얘기를 나누는 거. 그리고 사실 상담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렇게 한 명 한 명 다 매번 상담할 수 없으니 뭐가 이제 중요해졌죠, 원장님들? 제가 교육에 이제 완전 뭐 블로그, 네이버 플레이스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상담도 교실 안에서의 상담도, 그러니까 학원 내에서의 상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 저희가 전달할 수 없으니까 SNS, 블로그 이렇게 온라인으로 상담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실제로 제가 왜 후발주자라고 했잖아요. 그 SN 온라인으로 뭔가 홍보하거나 학원을 알리는 거에 대한 후발주자인데 네이버 톡톡으로 꽤 오더라고요.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들이 꽤 그냥 이제 간단한 것들, 상담 언제 갈 수 있나요? 또는 수강료가 얼마인가요? 뭐가 어떤가요? 몇 학년인데 어떻게 상담 가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문의가 정말 꽤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SNS에서 온라인에서 블로그에다가 정말 진솔하게, 이제 요즘에 정말 GPT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그 GPT한테 그냥 나 학원 하니까 내 거 써줘. 이게 아니라, 그 GPT를 활용한다는 건 내가 정말 내 진솔한 얘기를 쭉 하고, GPT는 읽는 사람이 그걸 가독성 있게 편하게 잘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 얘기를 쓰는 게 맞는 거죠. 정말 GPT가 AI가 저를 대변해서 써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어떤 교육관이나 제가 갖고 있는 신념, 제가 갖고 있는 것들, 뭐 제가 생각하는 것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쭉 다 쓰면 GPT가 정리를 해주고 제가 그런 것들을 블로그에 올렸더니 저희 지역은 그래도 당근도 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당근에 이제 홍보를 할 때 저희 블로그로 들어올 수 있게끔 연결을 시켜놓고 가끔가다 그렇게 홍보를 해요. 그러면 지역이라기보다 이제 동네가 좀 다른 곳에서 전화가 오셔서 그 원장님 올리신 거 보니까 원장님 그런 교육 마인드가 자기랑 되게 맞다. 그래서 자기가 뭔데 혹시 학원 차량이 있느냐. 그래서 죄송하다 저희는 학원 차량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블로그 글을 보고서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학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 글에 있어서 전화를 드렸다. 그래서 가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많은 블로그 글을 올리는 것보다는 원장님들이 갖고 계신 그런 정말 소신, 신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교육 방향, 그리고 내가 이 미래인 영어로 어떻게 운영을 할지, 어떻게 수업을 할지에 대한 글은 꼭 공지처럼 한두 개씩 꼭 있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표나 당연히 수강료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있어야 되지만 그냥 학원에서 뭐 예를 들면 신강교재가 출간을 해서 그냥 신강교재만 정말 딱 본사에서 올려주신 것만 딱 찍어서 올리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온라인을 많이 안 했으니까 그냥 그것만으로도 뭔가 되게 뭔가 좋아 보이고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본사에서 올려준 글 하나만 캡처해서 올리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는 이 교재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수업을 했고 아니면 이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사실은 블로그에 올릴 때도 조금 더 신중하게 올리는 부분이 지금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제가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모아놨는데 우선 저는 주 5일 수업을 해요. 중학교 친구들은 주 3일 하는 경우도 있고 주 이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초등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주 5일 수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학원이라고 하는 게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제 저희가 부모님들한테도 저희는 미래인 영어 교재, 교과서를 만드는 교재 회사에 이제 있는 학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학원은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아이들이 따라잡을 수 없고 배울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충족시켜 주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정말 1대1로 맞춤형으로 학습을 시키고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학교도 아이들이 정말 꾸준히 가잖아요. 꾸준히. 뭐 어떨 땐 가고 어떨 땐 안 가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꾸준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제가 주 5일을 선호했던 이유도 아이들이 그냥 정말 학교 가듯이 학원을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학교 가는 날 이꼴 학원 가는 날 약간 이런 느낌처럼 학교 끝나고 그 다음에 학원 오고 이런 느낌으로. 왜냐면 저희가 막 과도하게 숙제를 내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희
그런 교재들은 숙제를 많이 내줘서 사실 초등학생들이 또 그렇다고 숙제를 또 많이 내주고 하기도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가끔 숙제 얘기를 물어보시면 저희는 5, 6학년, 5학년부터는 단어 숙제가 무조건 있어요. 그렇다고 4학년이 단어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숙제로 나가는 건 5학년부터 있고 1, 2, 3, 4학년 때는 어머니 빠지지 않고 메일 보내주세요. 빠지면 30분이라도 그 다음날 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학원에 왔을 때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저희는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또 지역마다 학원마다 다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권 마스터한다. 이거는 아이들이 정말 교재 끝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지키고 싶어요. 그 다음 교재가 뭔지. 너 뭐해? 너 뭐해? 특히 저학년은 많이들 그러시죠. 제 그 책 들어갔는데, 제 제과 뭐 흥남 들어갔는데, 얘는 뭐 들어갔는데, 이런 거. 애들이 이름은 그 뭐 1-3 이런 말은 잘 몰라도 그 교재 표지의 이름을 보고 이제 아이들이 말을 하는데, 이게 이 아이가 못한다고 해서 그 교재를 가지고 2-3달 끈다? 그러면 사실 그 아이는 그런 자존감이 없는 거,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차피 저희 교재는 원장님들이 아직 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저는 제가 뭐 최근에도 와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잘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왔던 부분들 또 다시 반복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놓쳤다 하더라도 다른 교재에서 무조건 다시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하나에 탁 걸려서 아이가 멈춰 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수업 때도 제가 이제 이걸 먼저 덜어내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아이가 한 차시가 잘 안 끝난대요. 학생이. 그런 아이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왜요 선생님? 안 나온대요. 받아쓰기를 하느라고. 받아쓰기를 한 15분 20분 한대요. 그래서 안 나온대요. 그러면 진도를 먼저 나가고, 물론 당연히 받아쓰기는 내가 오늘 배우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선 먼저 리스닝 듣고 우선 먼저 해보는 게 맞죠. 원래는 그게 맞죠. 근데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오늘 차시를 못 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 배우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아는 선에서 아이가 그게 15분, 20분 길다는 얘기는 자신감이 없고 그게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우물쭈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마음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먼저 오늘 진도를 나가고 마지막에 받아쓰기를 해서 자신감을 올려주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요? 차시를 한 차씩 끝나기도 하고 아이한테도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을 주게 하고, 아니면 또는 받아쓰기 하는, 차라리 아이가 오늘 한 차시를 못해서 교재가 막 한 달 이상 끌고 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15차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복습하는 시간을 3차시를 더 넣어서 18차시로 가게끔을 권해요, 선생님한테. 그럼 예를 들어 3일 동안 3차시를 나갔는데 좀 뭔가가 아이가 받아쓰기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조금 불안해요, 선생님 마음이. 그럼 4일째 되는 날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 3차시에 대해서 복습하는 날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영작 시트지 같은 경우를 2개를 뽑아요, 2매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2매가 있는 아이도 있고 1매가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저희가 맞춤이라는 거는 그 아이 특성에 맞게끔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복습이 안 필요한 친구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복습이 필요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복습이 필요한 친구는 그 영작 복습지를 2매를 뽑아서 4일째 되는 날은 3일치에 대한 동시통역이나 말하는 거를 쭉 따라 말하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보고 영작 시트지에서 영어만 보는 그런 이제 체크업 시험을 본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누군가한테 무조건 다 진도표라고 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는 뭔가를 빼주고 누구한테는 뭔가를 추가시켜주고, 잘하는 친구들은요, 저희 정독 학습 그 스토리 교재 끝나면 아이들이 맨 뒤에 혹시 약간 메모처럼 이렇게 시크릿 노트에 한 장 되어 있거든요. 줄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 영작해요. 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우리 이 교재에서 조동사랑 뭐랑 배웠잖아. 그럼 그게 들어가게끔 너가 이런 주제로 영작을 해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아쓰기를 스킵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이게요, 매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요. 지금 요번 달이랑 다음 달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한두 달만 해봐도 애가 다시 또 약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부모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어머니 저희가 학습 마디가 한 6마디가 있어요. 이걸 다 끝내야 오늘 한 차시를 끝내는 건데 얘가 3마디도 못하고 집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어머니 얘한테 미션을 줄 건데요. 못하는 애는 아니거든요. 근데 하기 싫어하는 애인 거지. 얘가 5마디를 끝내면, 아니면 또는 4마디, 오늘 4마디 이 학습을 하면 너 집에 가.
집에 가도 돼. 근데 집에 바로 못 가고 다음 학원 가야 돼? 그러면 저기 빈 교실 가서 15분, 20분 놀다가 가. 그렇게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냥 해도 될까요도 아니고 할게요. 차라리 한 50분 동안 3마디 하느니 30분 동안 4마디, 5마디 하고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저도 이제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거니 어머님들이 그걸 허락 안 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그 친구가 3학년 때만 좀 그러다가 지금 4학년이 됐는데 너무 잘해요. 너무 빠르고 잘하고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덜어내는 부분이라는 게 꼭 무조건 모든 걸 다 덜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아이들한테는 무언가를 주고 어떤 아이들은 무언가를 빼주고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건 요 마스터 부분을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이거는 학년을 아이들 생각을 해서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커리큘럼 같은 경우를. 그래서 아이가 지금 그냥 단순히 네가 늦게 들어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좀 연장선이긴 한데 네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계속 늦게 가야 돼가 아니라 아이한테도 근데 조금 일찍 들어온 아이들은 이런 교재들을 했지만 너는 이걸 좀 건너뛸 거니까 그만큼 너가 더 열심히 해야 돼. 그 부분은 선생님이 너가 요거 부분 잘하면 그 다음에 요거 건너뛰고 이렇게 갈 거거든? 그러니까 너 이 부분 할 땐 열심히 해야 돼. 아이한테도 좀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저는 이제 그걸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같이 물 먹다가 만났을 때도 뭐 누구야, 미래야. 지금 너가 다른 학년 애들에 비해서 조금 진도가 느려지고 있어. 너가 방학 때도 쉬었고, 뭐도 했고. 근데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이 어떤 몇 가지 책을 조금 스킵할 테니 지금 하고 있는 거 되게 열심히 해서 좀 올라가 보자. 뭐 이런 얘기도 저는 중간에 꼭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그리고 다른 정말 우리 커리큘럼에 맞게끔 또는 우리 그 상황에 맞게끔 잘 올라가는 친구들은 부모님들도 아세요. 아이들도 만족감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들한테는 사실 제가 전화 드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진도가 못 나가는 친구들 또는 늦춰지는 친구들 또는 느리게 들어와서 더 신경 써야 되는 친구들 태도가 안 좋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 부모님한테는 당연히 이제 전화를 드리거나 제가 해결이 잘 안 될 때는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조언을 얻는다고 전화를 드리죠. 어머니 도와주세요. 조언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럼 사실 부모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마다 그 사정이 있잖아요. 약을 먹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이제 가정 내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 너무 감사한데 그냥 그래도 뭐 요렇게까지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경 써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뭐 이렇게까지만 해주세요. 이렇게 간혹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게 또 이제 저한테는 해결책으로 오고 그러다 보니 교재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뭔가 뭐 한 달에 한 권 끝나는 게 모두에게 적용이 안 된다. 저는 그런 거는 사실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제가 아까 그 1호점 하면서 나올 때 제가 피드백에 신경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밴드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밴드에 들어가는 것들 아이들 촬영한 모습이에요. 동시통역하는 거. That is with his mom. He helps his mom. They are not rich. They are hungry. We need money. Sell this cow. That is sad. 이거 제가 한지 꽤 돼서 지금 이 친구가 6학년이라 4단계까지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He goes to the market.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리딩 타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주제를 아이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서 사진도 아이가 집어넣고 지금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네, 지금도 또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때 보니까 너무 귀엽네요. 이거는 저희는 50부터는 무조건 하고 있어요. 30은 이제 아이들이 읽고 해석하는 정도로 영상을 찍고요. 50부터는 이제 무조건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서 영상을 이제 마지막 뭔가 결과물을 내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모두를 다 하니까 저희가 영상을 찍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책이 끝나면 저희가 책 사진이랑 영상을 찍어서 밴드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당연히 내가 이번 교재가 끝날 때 뭔가 내가 영상을 찍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내 말하기 대회가 가능한 것 같아요. 대회라기보다 발표회죠. 그래서 저는 1년에 2번 원내 말하기 발표회를 하는데 7월 달이랑 이제 뭐 1월, 12월 또는 1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모두 나와서 원래 내가 찍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교재 끝나면 영상 찍어야 되는 거. 그걸 이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래서 앞에 이제 아이들이 들어가고, 그 한 명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앞에서 영상 찍고 있고요. 이건 작년 건데 영상 찍고 아이들이 여기서 앞에서 얘기하고 큰 박수 쳐주고. 그래서 지금 얘네는 이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하는 애들이에요. 누가 시킨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이 시간에 사실은 뭐 스토크하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애들이 그렇게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나가서 애들 앞에서 발표해야 되니까. 근데 싫다고 하면서도 선생님 그거 할 거예요 싫어요 이래 놓고서도 이렇게 연습을 해요. 왜 하지? 싫다면. 그래서 되게 잘해요. 그래서 요번에도 제가 어제도 이제 저희 학원 전체 밴드에 저희 7월 15일 날 할 거다 미리 이제 올리면서 결석하지 말아달라. 아이들한테 이렇게 원내 저희가 이제 뭐 지사 말하기 발표회도 하고 본사 말하기 발표회도 지난주에 저희 학원에 한 명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참여할 수 없으니 지사나 본사는 저는 모두 다 학원에서는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석 없이 이날 보내주시길 바란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또 좋은 경험이 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파닉스 타운 하는 친구. Hello, my name is Ihyani. 표정은 지금 전혀 안 하고 싶은데. What is this for? A fox goes to the west. 근데 하죠. Fox runs to the west. They are is away in the woods. 너무 The 귀여워요. fox goes to the frog. What is this for? 이렇게 이제 앞에 애들이 다 조용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애들한테도 니네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 들어주는 그 경청의 자세, 그리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는 거. 그리고 애들이 너무 예뻤던 게 막 앞에서 부끄러워서 실수하면 뒤에서 괜찮아 하고 막 박수 쳐주고 이런 일도 있고. 네,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이거는 중학교 1학년까지 하거든요. I'm going to talk about fish's eyes. You close your eyes when you sleep at night. Many other animals close their eyes when they 중학교 sleep. 1학년들도 싫다면서 다 참여합니다. Fish also close their eyes 안 at 오진 night. 않아요. The answer is no. This is because 네, they don't 이렇게 have eyes. 학원에서 원내 말하기 발표회를 하고 있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수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제 제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학생들의 마음, 부모님들의 마음, 그리고 또 선생님들의 마음을 제가 다 조금 더 받아들여서 뒤에서 굉장히 받쳐주고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든지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하는 어떤 이슈가 있거나 혹시라도 또 부모님들한테 뭐 들려오는 전화가 있거나 그럼 당연히 제가 뭐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랑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소통을 해서 그 상황이 어땠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저는 교실에서 4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게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10년 동안 지켜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제 역할을 하나로 표현을 하자면 정말 제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그 시스템이 오늘만 잘 지켜지고 내일은 그냥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것도 내일 것도 모레 것도 계속 그냥 똑같이 지켜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학습에 있어서도 어제 학습했던 느낌으로 오늘 학습하고 오늘 학습했던 느낌으로 내일 학습하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제가 특별하게 하는 건 없지만 그 특별하지 않은 걸 잘 지켜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분들이 들어오셨을 때는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옆에서 이제 밀착해서 어떻게 제가 수업하는지 보여드리기도 하고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선생님한테 그냥 우선 맡기는 편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정말 저희 거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들이 생긴다 이러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의 안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도 당연히 어떤 부분이 내가 좀 다르게 가고 있구나라고 느끼시고 다시 제자리를 찾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선생님이 한두 분이라도 같이 수업을 하시는 학원이시라면 정말 주 1회는 적어도 늘 회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원 밴드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당연히 그 밴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들 전용 밴드거든요. 이 안에 모든 교재가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처음에 만들었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복사해서
그 아이에 맞는 특성을 써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 교재를 특성을 선생님들이 매번 쓰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보는 어떤 일괄적인 어떤 교재에 대한 메시지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복사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올리시는 상황이신 거고, 그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위에는 학습 내용은 다 똑같이 올라가 있는 거고, 지금 이 아이에 대한 거는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쓰신 거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시통역하는 영상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GPT가 진짜 나오니까 교재가 새로 출간을 해도 제가 딱 찍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 써줘 이러면 이제 잘 써주니까 이런 활용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엔 저는 심지어 타자도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다 음성으로 하거든요. 음성으로 해서 이렇게 만약에 써져 있으면은 얘를 캡처를 해가지고 음성으로 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할 건데 동생이야. 그럼 좀 다르게 써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르게. 근데 그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써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인데 학원에 와서는 성실히 하지만 숙제가 조금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써줘 이러면 이제 쓰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써줘 이건 3권이야. 그럼 비슷한 패턴으로 써주고 GPT 때문에 정말 일하기가 편해지기는 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이게 지금 혹시 뭔지 보이세요? 초등 영어 학원비 어느 정도예요? 여기 2천맘 스토리라고 카페잖아요. 저희 지역맘 카페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23년도, 네. 2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21년도에 가맹을 했잖아요. 인수를 했잖아요. 근데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어떤 어머니께서 제가 중간에 학원비를 올렸어요. 근데 너무 낮은 가격으로 측정이 되어 있었어가지고 학원비를 중간에 올렸는데 이제 이 어머니가 궁금하셨던 거예요. 초등 영어 학원비가 얼마냐. 첫째시니까 잘 모르셨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뭐 불만은 아닌데 학기 중간에 올라갔다.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을 한대요. 내년 초도 아니고 갑자기 급 인상이 되네요. 그냥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올리신 거예요. 넋두리를 하신 건데 이 어머니가 감사하게도 저희 밴드를 이렇게 다 캡처를 해서 올려주신 거예요. 이런 학원이다 이렇게. 근데 소통을 하고 싶으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학원은 이렇게 운영을 한다 뭐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으셨나 봐요. 영상도 원래 올리셨거든요. 아이 영상도. 근데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그 전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조회수가 2179인데 댓글이 71개가 달렸어요. 근데 이 중에 한 40개 정도는 어머님들이 어디 학원이에요? 어디 학원이에요 거기? 되게 좋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고 이렇게 올린다고요? 그거에 이제 다 좋은 반응으로 어디냐고 올리셨고, 이제 어떤 어머니가 저희 애들이랑 같은 학원인데 다른 데보다 되게 기본적으로 싸다. 근데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해서 만족하고 보내시고 있다 하니까 댓글 보고 알게 됐다. 좋은 가격에 교육받는 거였다. 그래서 이때 저는 이걸 안 하거든요, 카페를. 갑자기 8월 달에 신규생이 10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원장님, 제가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봐서 자기가 이렇게 댓글로 그렇게 달았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여전히 지금도 너무 잘 다니고 있어요. 6학년. 이때는 2학년이었는데 6학년으로 돼서. 이렇게 다 지금 챗 드렸어요. 학원은 증포초 부근이고 차량 없어요. 홍보 절대 아님. 이렇게 올려주셨었어요. 예, 저한테는 뭐 굉장히 감사했던 일이었죠. 저는 이제 그래도 뭐 원장님들이랑 오늘 또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까 혹시라도 정말 좀 궁금한 거 생기시면, 요즘엔 아이들이 카톡으로 소통 안 하시는 거 아시죠? 다 DM 하잖아요. 네, DM 뭐 제 연락처 안 물어보셔도 DM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그 원장님들이 또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세요. 뭐 예를 들어 일주일에 2번 온다는데 받아도 돼요? 아니면 형제자매 할인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되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정답은 없어요, 원장님들.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원칙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원칙. 저희 학원의 원칙은 이렇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상황이나 때에 따라서 그 원칙을 굉장히 유동성 있게 또 유도리 있게 해결하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님들은 그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거에서 서운함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진심으로 부모님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같이 맞춰 아이를 같이 교육시키고 같이 어떻게 보면 키워나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 학원만의 해답을 연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요즘에는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이 시각적인 거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 청결, 학원 꾸미기, 또 원장님들 꾸미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만날 때 항상 네, 선생님들 저를 외모를 보고 뽑습니다, 뭐 이렇게 농담으로 제가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 외모를 보고 뽑는다는 게 인상인 거죠. 인상. 항상 좀 아이들한테도 선한 그런 인상의 선생님들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나를 가꾼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잘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장님들 항상 미래인 영어로 성공하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